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주택연금액이 적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 주택연금. 이것은요, 받으면 손해난다고 저는 언제나 강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가격 상승률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기준으로요, 전국적으로 104.6%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의 상승분은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0.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주택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닐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요.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분을 차등 적용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적용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느 정도 적게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종신형으로 정액으로 받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요, 주택 가격별 65세 때부터 받는 연금액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는 매월 25만 원 정도 받습니다. 3억 원은 76만 원 정도, 5억 원은 127만 원, 7억 원은 17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억 원은 229만 원 정도 되고요. 12억 원일 때 26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금액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65세 때 기대 연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19.2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받는다 하더라도 21년 정도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여성은 23.6년이 되다 보니까요, 최대 25년 받는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연금액이 적은 것도 있지만요, 기대 연명에 따라서 적은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연금을 받으면서 이자는 자체 적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이자가 어떻게 적립되는지 아십니까? 월복리로 적립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저축할 때 이자 순위가 있습니다. 단리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복리고요. 복리 중에는 연복리가 있고 그보다 높은 것이 월복리고 가장 높은 것이 일복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복리로 분리된다, 적립된다. 그렇다면요, 엄청난 장기로 갈수록 엄청난 이자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자를 부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때부터 3억 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매월 76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남자는 총 1억 9,278만 원이고요. 여자는 2억 2,950만 원을 받는데요. 과연 이자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CD금리 1.5% 플러스 1.1 플러스 가상금리, 그 다음에 연보증료 0.75%를 감안해 보니까요, 무려 9,550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억 3,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받는 연금액의 절반 내외가 이자고요. 여성은 절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이 뭐 2억 내외인데 만약에 이 주택이 25년 뒤에 매년 4%씩 상승한다 그러면 8억 원이 되거든요. 8억 원 대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을 받죠. 자, 다음은요. 주택가격 5억 원일 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때부터 매월 128만 원 정도를 종신도록 받는데 종신보다는 당연히 기대요명까지 남자는 3억 2천만 원 정도, 여성은 3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CD금리 반영해서요. 부담 이자는요. 남성은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여성은 무려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CD금리가 아니라 코픽스 금리로 6개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곤 하나 이자 차이는 그다지 많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요. 제가 CD금리로 예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5년 뒤에 매년 4%씩 상승한다. 주택가격이. 그럼 주택가격은요. 5억 원에서 13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13억 원 대비해서 받는 연금액은 적고 그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자, 다음은 주택가격 7억 원일 때 매월 179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남성은 4억 5천만 원 정도, 여성은 5억 3,5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담 이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남성은요, 2억 2천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요. 여성은 무려 3억 2,5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5년 뒤에 주택가격은요, 무려 7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상승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액은 적고 부담이자는 굉장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자, 9억 원일 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남성은 5억 7,800만 원 정도, 여성은 6억 8,8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이자는 놀랍게도 남성은 2억 9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4억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 주택 가격이 25년 뒤에는요, 4%씩 상승한다면 24억 원이 되는데 24억 원 대비해서 받는 금액과 부담하는 이자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12억 원일 때 매월 261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남성은 21년간 6억 5,700만 원 정도, 여성은 25년간 7억 8,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 이자는요, 남성은 놀랍게도 3억 3천만 원 정도, 여성은 4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주택가격은요, 32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겨우 받는 것은 7억 원대, 그 다음에 내는 이자는 거의 5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주택연금의 부담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증료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월복리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보증료 주택가격의 1.5%가 월복리로 흘러갑니다. 그 다음 매년 연보증료 보증잔액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0.75%에 대해서 월복리로 흘러갑니다.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뭐냐면요. 월지급금,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증료,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대출이자를 포함해서 월복리로 굴러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실제 이자율은요. 현재 2.6% 플러스 연보증료 0.75%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따라서 3.35% 월복리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 가격별, 그 다음에 기대 연명별 수령 가능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1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서 65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65세가 1억 원짜리에 대해서 수령 가능한 금액은요. 7,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억 원은요. 2억 3천만 원 정도고요. 5억 원일 때는 3억 8천만 원, 7억 원일 때는 5억 3천만 원, 9억 원일 때는 7억 원이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12억 원일 때는 7억 8천밖에 안 됩니다. 최초 신청 시 주택 가격보다 훨씬 더 적은 연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택 가격 상승분은 도대체 연금액에 반영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작느냐? 혹시라도 그 연금액과 보증액에 대한 월복리 이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주택 가격 상승을 가정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짜리 주택인 경우에는요. 24년 경과가 됐다. 그러면요. 주택 가격은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2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3억 원은 7억 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5억 원짜리 주택은 12억 8천. 7억 원짜리는요. 18억 원 정도. 그다음에 9억 원짜리는 23억 원. 그다음에 12억 원짜리는 30억 원 정도로 상승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상승한 것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최초 신청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주택가격 상승분 대비해서 너무나 적은 연금액이라고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택가격 상승액 대비해서 주택연금 수령액의 차액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1억 원일 때는요, 1억 8천만 원 갭이 생깁니다. 3억 원일 때는 5억 4천만 원, 5억 원일 때는 거의 9억 원, 7억 원일 때는 12억 5천만 원, 9억 원일 때는 16억 원 정도, 그 다음에 12억 원일 때는 23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택연금 너무 적게 준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주택가격 상승률 가정 시에 연 4%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연 2%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주택가격 상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 기준이고요. 1억 원일 때 주택은요. 24년 뒤에는 1억 6천만 원, 3억 원은 4억 8천만 원, 5억 원은 8억 원 정도, 7억 원은 11억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9억 원짜리 주택은요. 14억 5천만 원 내외, 그 다음에 12억 원짜리 주택은 19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50세인 사람은요. 1억 원일 때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억 원일 때 10억 6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연령대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주택가격 상승분을 기대할 수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 경과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2%로 상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굉장히 적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가격 상승액에서 주택연금 수령액을 빼보겠습니다. 자, 65세 기준이고요.
1억 원짜리 주택은요, 8,400만 원 갭이 생깁니다. 3억 원은 2억 5천만 원, 5억 원은 4억 2천만 원, 7억 원은 5억 9천만 원, 9억 원은 7억 6천만 원 내외, 12억 원은 무려 1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주택 가격이 매년 4%가 아니라 2%씩 상승한다고 아주 온건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주택연금액 너무 적고요. 비용은 너무 과다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갖고 주택연금은 주택 상승분에 대해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초부터 너무 보수적인 연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연금액과 그 다음에 보증료에 대한 매월 부담액이 무려 월 복리로 적용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역시 주택연금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택연금액이 적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